또 우리는 신나게 수학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오늘 교과서는요, 254쪽에서 256쪽. 마지막 단원이죠. 그죠? 확률 단원에서 수학 실력 재어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 확률 단원이 호불호가 정말 심한 단원이기도 해요.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재밌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은근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배워두시면 언젠가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또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갑시다. 경우의 수 단원이네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어요.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뽑을 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5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9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것 또는 이라는 표현.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소문자 A, B라고 했을 때 또는이라는 표현이 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 시그널이라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의 배수가 나오고 또 9의 배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뽑을 거잖아. 그 한 장이 5의 배수일 수도 있고 9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뽑는데 5의 배수, 9의 배수 뭐 동시에 뽑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이 또는이란 표현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이란 게 그 힌트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이라서 조금 더 자세한 개념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시간도 있고 시간 관계상 문제도 있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1부터 20까지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몇 개인데요? 5, 4, 20, 4개죠. 그리고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몇 개예요? 9, 1, 9, 9, 2, 18, 2개죠. 그래서 이 각각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합의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단위를 몇 가지, 몇 개, 아니면 단위를 아예 붙이지 말까요? 이게 헷갈려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헷갈릴 법하죠. 그죠? 그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교 선생님 표현을 따라가세요 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지, 개, 이런 단위를 일일이 다 붙이시면은 붙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단위를 붙이지 않으면 안 붙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보통은 단위를 잘 붙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단위를 붙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2015학년도, 2015년에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이게 9의 배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붙이셔야 돼요. 경우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개라는 단위를 붙이셔야 돼요. 근데 그냥 경우의 수만 물어보면 이게 하나의 수, 그러니까 단위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로 보기 때문에 단위를 안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경우의 수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교재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단위를 잘 붙이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계속 몇 가지 몇 개 단위를 붙이시면 붙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학교 선생님 표현 따라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좀 더 명확하게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시험을 내는 주체는 시험 문제를 내는 당사자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꼭 이게 헷갈리면 학교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를 내니까요. 2번 갈 거예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민영이의 신발장에는 운동화가 5종류, 구두가 3종류, 장화가 2종류가 있어. 민영이가 선생님보다 신발이 더 많네요. 민영이가 이 중에서 신발을 하나 골라 신으려고 할 때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민영이가 신발을 신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화, 구두, 장화를 동시에 신을 수 있어요? 사람 발이, 민영이가 발이 막 여러 개씩, 보통 우리 사람의 발은 한 쌍이죠. 한 쌍이고 2개입니다. 그죠? 지네 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종류의 신발만 신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화, 구두, 장화가 뭐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합의 법칙 더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화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구두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장화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를 다 더해 주시면 민영이가 이제 신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돼요? 10가지. 10이 되겠죠.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0, 단위 안 붙이고 그냥 10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정확한 건 학교 선생님 표현 따라가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문제 또 가볼게요. 어렵진 않죠. 이 정도 문제는. 혹시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면은 댓글을 주세요. 댓글을 주시고 밑에 더보기란에 보면은 그 선생님 카톡 채널 있거든요. 거기 연결하셔서 카톡으로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성민이 방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시집 2권과 소설책 3권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시집 1권과 소설 1권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곱의 법칙을 이용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집 1권, 소설책 1권을 어떻게 동시에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구분 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않는 사건이냐 그거예요. 근데 얘는 한 권 한 권, 2권을 동시에 뽑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권만 뽑으면은 그거는 합의 법칙을 쓰셔야 돼요. 한 권만 뽑으면. 근데 얘는 반드시 시집도 1권, 소설책 1권. 합해서 2권이죠. 이 2권을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시집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소설책을 1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동시에 이런 사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곱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얼마라고요? 6. 경우의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6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잘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보시면 나진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2가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2가지. 집에서 도서관까지 바로 가는 길은 2가지예요. 그럼 나진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모두 몇 가지인지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학교 갔다가 나 놓고 왔네. 뭐도 집에서 놓고 왔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2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2가지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다이렉트 집에서 도서관까지 바로 가는 경우랑 집에서 학교 찍고 도서관까지 가는 학교를 집에서 도서관까지 다이렉트로 가느냐 바라가 아니라 바로인데 글자를 이상하게 썼네요. 미안해요. 학교를 찍고 가느냐 이 2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지? 다리는 하나 이쪽으로 가고 다리는 하나 이쪽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신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봅시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는요.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얘도 연달아, 반드시 학교 찍고 도서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일어난 사건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 취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학교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 가네요.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연달아 일어난 사건, 즉 동시에 일어난 사건 취급하셔서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하나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충분히 같이 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는 얼마인데 6. 그래서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니까 더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2가지, 요거 6가지 더해주시면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몇 가지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단위를 붙여서 8가지요 라고 답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세 부분으로 나눠진 도형이 있어요. 각 부분의 빨, 노파 3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A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A에 내가 먼저 색을 칠한다고 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되겠죠. 지금 후보가 3가지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 한 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한 색이 빠지지. 그럼 남은 색이 몇 개 남았어요? 2가지가 남죠. 그 2가지 중에서 B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빠졌어요. 그럼 색이 몇 개 남았어요? 1개. 그 1개 중에서 C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취급하셔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도 뭐 이렇게 칠해주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취급하셔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6. 그래서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6번 확률 단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확률로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영어 단어 happiness 알파벳이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어.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알파벳이죠. 알파벳 S를 뽑을 확률. 자, 확률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수 형태로 비율이죠. 어떻게 보면 비율 형태로 나타낸 거를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카드의 총 개수니까 9장이 될 거고요. S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2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S를 뽑을 확률은 9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볼게요. 알파벳 C를 뽑을 확률. 일단 전체 카드의 수가 9개인데 여기 C가 없는데? 그러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0이에요. 왜? 뽑을 카드가 없어. 그럼 9분의 0은 우리가 0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C를 뽑을 확률은 0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 A 또는 알파벳 P를 뽑을 확률. 또는이 합의 법칙을 나타내주는 힌트라고도 했었습니다. 그죠? 확률도 서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셔서 더해주시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경우의 수. 그럼 경우의 수처럼 알파벳 A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9분의 A가 몇 개 있니? 1개 있죠. P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P가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럼 9분의 2가 되고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얼마? 9분의 3이 되고요. 분수는 기약 분수로 나타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봐주시면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10 이하의 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공의 총 개수니까 10개가 되고요. 그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10 이하의 공이 몇 개 나오는지예요. 그지?
근데 1부터 10까지 적혀 있잖아? 그럼 1, 2, 3, 4, 5, 6, 7, 8, 9, 10 모두 10 이하의 수잖아요. 그지? 그럼 10분의 10이야. 그 분모 분절 약분하면 얼마? 1. 그래서 얘는 확률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률이란 친구는 어떤 사건에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의 범위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잠깐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때 0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날 확률은 1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된 거죠. 그래서 확률은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1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을 보시면 성현이는 채송화 꽃씨와 봉선화 꽃씨를 화분에 심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요. 채송화, 봉선화? 꽃씨를 화분에 심었대요. 채송화 꽃씨의 발화율이, 꽃이 필? 얘네들이 새싹이 싹싹싹싹 올라올 확률이 50%래요. 그리고 봉선화 꽃씨의 발화율이 80%래요. 봉선화가 잘하나 보다, 어쨌든 두 꽃이 모두 싹이 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는 채송화가 싹이 안 날 확률과 봉선화가 싹이 안 날 확률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채송화가 발화가 안 될 확률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채송화가 발화가 안 될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발화가 안 될 확률은 1에서 빼는 거예요. 발화가 될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발화가 될 확률이 50%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 분수로 고쳐주시면 분모를 100으로 봤을 때 분자가 50이란 소리죠. 백분율에 대한 이야기는 초등 과정이에요. 만약에 백분율을 잘 모르겠다. 초등 과정에서 반드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1 빼기, 요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봉선화가 발화가 안 될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1에서 봉선화가 발화될 확률을 빼면 나머지가 봉선화가 발화가 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럼 1 빼기 발화될 확률은 80%, 즉 100분의 80이 된다는 거고, 그죠? 1 빼기 100분의 80이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얘는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시면 얼마? 답은 10분의 1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4명 그리고 여자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자가 뽑힐 확률. 아마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적어도 유형은 어떻게 풀라고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도 알려주셨을 건데, 보시면 적어도 1명은 이제 2명을 뽑을 거잖아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고 푸는 방법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 적어도 1명은 여자, 2명을 뽑을 건데, 내가 사람 2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은 여자가 뽑힌다는 것은 여자가 1명 뽑혀도 돼요. 여자가 1명 뽑히고 남자 1명 뽑히고 이래도 되고요. 혹은 둘 다 여자여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얘를 첫 번째 케이스로 두고 얘를 두 번째 케이스로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각각을 구해주신 다음에 여자 뽑고 남자 뽑을 경우의 확률, 그리고 여자 뽑고 또 여자 2명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을 구해서 더해 주셔도 돼요. 오케이, 더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상황을 이해를 또 해 주실 수가 있냐면, 그럼 만약에 어떤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냐면 남자가 뽑힐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다 3가지예요. 여자 1명, 남자 1명 뽑는 거나, 혹은 2명 다 여자, 2명 다 남자. 그지? 그럼 여기서 나는 사실 이 2가지 케이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마지막 남자 2명 뽑을 수 있는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1이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절대적인 확률에서 이 세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빼주시면 어차피 나머지 케이스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마 교재에는 1에서 아예 반대 확률을 빼줘라 라고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대 확률이 요거예요. 남자 2명만 뽑힌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1명은 여자가 뽑히는 상황의 반대는 여자가 아예 안 뽑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반대라는 것은 한 명 이상 뽑혀야 돼요. 1명이 뽑히든 2명이 뽑히든 나중에 3명, 4명 대표 뽑기에서 3명, 4명 대표를 뽑는다고 칠 때도 어쨌든 3명이든 4명이든 여자가 반드시 1명 이상은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 경우는 뭐냐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이 말하는 반대 확률이 모두 남자. 그러니까 2명의 대표 모두 남자가 뽑힐 확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여자가 1명도 안 뽑혀요. 그럼 모두 남자가 뽑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1 빼기. 그러면 여기서 남자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남자 2명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는요. 지금 몇 명 있어요? 7명이죠. 7명 중에 2명 뽑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학생 뽑을 경우의 수가 7가지. 1명 뽑았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6명 남았어요. 그 6명 중에서 두 번째 대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동시에 뽑을 거기 때문에 곱해주는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이 7 곱하기 6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거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뭐라고 해야 되지?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님이 거기서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특집으로 2명, 방탄소년단은 2명의 대표 누구 할까? RM씨와 또 정국씨를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 나갈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RM 정국 순으로 뽑으나 혹은 정국 RM 순으로 뽑으나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지? 지금 이게 하나, 2개이지만 얘네들은 한 가지 케이스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이 7 곱하기 6에는 얘네들이 각각 다른 케이스로 카운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7 곱하기 6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거든요. 일렬로 세울 때는 자리 바뀌어도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의 원칙은 뭐였어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여긴 중복이 있으니까 그럼 중복을 없애줘야 되잖아. 어떻게? 지금 2개를 내가 2개를 하나로 카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사실 3명의 대표 뽑을 때, 4명의 대표 뽑을 때 항상 분모가 2가 가는 거 아니에요? 3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가고 4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는데 지금은 선생님 개념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힘드니까 여기에서는 2를 나눠주셔서 어떻게? 중복을 없애주셔야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1은 2, 2, 3, 6, 3, 7, 2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해당 사건, 여기서 나는 해당 사건 뭘 구할 거냐면 둘 다, 2명의 대표 남자 뽑을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 남자가 4명이잖아. 4명 중에서 첫 번째 대표를 뽑을 경우의 수 4가지. 1명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두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네들을 곱해줘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중복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십니다. 중복을 없애주시려고. 자, 나눌게요. 1은 2, 2는 4. 그럼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두 남자를 뽑을, 대표 2명을 남자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21분의 6인데 요거 약분되지 않아요? 3으로 약분되네. 3, 2, 6, 3, 7, 21. 그 7분의 2죠. 그래서 7분의 2를 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7분의 7 빼기 7분의 2니까 7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적어도 유형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푸는 방법 잘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문제 봐주시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한 줄로 세운대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4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죠. 그럼 일단 4명 자리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한 명 세웠어요. 두 번째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차례대로 줄어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곱해요. 그럼 4, 3, 12, 2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해당 사건은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2명을 한 명 취급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 합해서 3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 2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예를 들어 A, B 서는 거랑 B, A 순으로 서는 얘는 다른 케이스로 다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지? 그래서 이 2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혹은 이 2명이 일렬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또 곱해 주시면 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3이 6 곱하기 2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약분해서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대요. 그럼 내가 주사위를 4번 던졌어요. 4회 던져서 P가 마이너스 2에 위치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내가 4번 던져서 지금 4번 던져서 왼쪽으로 2칸 간 거잖아요. 그치? 4번 던져서 2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번 던져서 왼쪽에 2칸.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한 칸을 갔고 왼쪽으로는 3칸을 갔다는 의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졌을 때는 모두 홀수가 나와야지만 여기서 한 칸, 2칸, 3칸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든 순서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3칸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즉 짝수가 무조건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무조건 3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치? 가봅시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요.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요. 6으로 보지 않아요. 물론 6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6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사위가 1, 3, 5 홀수가 3개 있고 2, 4, 6 짝수가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를 그냥 짝수, 홀수로만 볼 거예요. 그럼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총 2가지가 있는 셈이죠.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2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지? 그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짝수 아니면 홀수이기 때문에 2가지. 두 번째 던졌을 때도 2가지, 세 번째 던졌을 때도 2가지, 네 번째 던졌을 때도 2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을 4번 곱하면 16이 나오겠네요. 16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 사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건은 각각의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짝수가 한 번 나오고 홀수가 3번 나오면 되잖아요. 우선 순서상으로 나타낼게요.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홀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
혹은 첫 번째는 홀수가 나오고 짝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갈게요. 두 번째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번엔 여기 세 번째 자리가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짝수. 여기는 홀수, 네 번째 홀수가 나와야 되죠. 짝수 한 번 더 옮길게요.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네 번째 짝수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밖에 나오지 않아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16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시면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